안녕하세요. 상주씨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월요일이고요. 밤 7시 30분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 모두 저녁을 조금 일찍 먹어가지고 유자씨가 하윤이 좀 재우고 있고 물 한잔 마실게요. 지금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 저만 걸린 게 아니고 온 가족이 걸렸습니다. 사실 순서로 따지자면 하윤이가 먼저 걸리고 그 다음에 유자씨가 아프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계속 최근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었거든요. 하윤이는 사실 감기를 뭐 한 달에도 몇 번씩 걸리는 편이고 최근에는 유자씨도 감기에 조금 이제 걸려서 아팠었는데 저는 뭐 좀 운이 좋았는지 어쨌든 2명 가족 구성원이 셋인데 저를 뺀 모두가 걸렸음에도 저는 이제 감기에 안 걸린 채로 운 좋게 잘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저마저 좀 걸려버렸고 금요일 저번 주 토요일 저녁 때인가 금요일 저녁 때인가 하여튼 좀 그때부터 아프기 살짝 그 느낌 있죠.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인 것 같다. 토요일 저녁 때부터 약간 느낌이 좀 오더니 일요일에는 조금 더 이제 그게 구체화가 됐고 오늘은 목이 엄청 아프네요. 침 삼킬 때도 많이 아프고 오늘도 병원 가서 이제 진료를 보는데 제가 제일 좀 목 상태는 제일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목이 많이 부어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아마도 이제 낮에는 좀 덥고 밤에는 좀 춥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기가 좀 걸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어젯밤에 한이가 안 자고 탈출을 했나 보네. 잠시만요. 그냥 유자씨가 잘 케어해 줄 거라 믿고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뭔가 괴성 같은 게 들어가더라도 그냥 하윤이가 밖에서 제 방문 밖에서 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어제 밤에 오랜만에 또 배달 알바를 잠깐 했는데 뭘 걸치고 배달을 하기에는 좀 이제 날씨가 더웠고 반팔만 입고 하기에도 사실 춥지는 않았는데 뭔가 약간 감기가 약간 올랑말랑 그래 감기가 살짝 와 있는 이제 그런 타이밍이다 보니까 어제 밤에 이제 그렇게 배달을 했던 게 조금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근데 감기가 조금씩 그 진행되는 느낌을 어제 이제 오후 정도에 봤을 때는 감기가 조금씩 심해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뭐 배달 알바를 안 했어도 감기가 더 심해졌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이제 불난 집에 약간 기름을 더 좀 들이부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윤이 이제 등원하기 전에 온 가족이 다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병원까지 들어가기가 조금 이제 불편하긴 했는데 이제 애 키우다 보니까 소아과가 이제 근처에 가까운 곳에 좋은 소아과가 있는 것도 중요한데 거리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주차 시설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되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서울 시내에 있는 소아과들이 주차 시설이 그렇게까지 잘 갖춰져 있는 곳들이 사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자체가 없는 곳들도 아마 꽤 있을 거고 있더라도 뭐 한두 대 정도 겨우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을 텐데 뭐 개중에는 건물 이제 뭐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데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조여가지고 비를 안 맞고 병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소아과가 있는 곳 근처에다가 꼭 집을 얻을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좋고 만약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집을 구했는데 주차장이 잘 갖춰져 있는 이제 소아과라면 아주 땡큐죠. 그게 뭐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눈 오거나 비 오거나 이럴 때는
주차장이 좀 눈비를 피할 수 있는 구조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대수가 좀 넉넉하면 너무 좋고,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주차장이 크면 좋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눈비를 피할 수 있는 구조면 좋고. 오늘도 소아과 그 1층에서 이제 어떤 엄마랑 엄마의 엄마랑, 그러니까 엄마랑 할머니랑 애기랑 셋이 같이 왔어요. 애기가 한 하윤이보다 좀 더 큰 것 같은데 한 20 몇 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윤이가 이제 16개월, 17개월 정도 됐거든요. 엄마가 운전을 해서 이제 그 할머니랑 같이 온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니는 소아과가 주차 자리가 3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주차를 하러 다른 곳으로 이제 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할머니랑 이제 아들만 같이, 애기만 병원으로 이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애기가 이제 갑자기 엄마랑 떨어지려고 하니까 엄청 울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하윤이도 가끔씩 보채면서 울고 할 때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고, 그 울음소리가 너무 이제 세다고 생각해가지고 진짜 힘들 때가 가끔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로 와 정말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었으면 너무 막막할 것 같은 거예요. 다행히도 할머니께서 그렇게 막 화를 내시지는 않고 그냥 잘 이제 다독여가지고 병원으로 데리고 올라가긴 했는데, 근데 데리고 올라간 거랑 별개로 계속 병원에서도 계속 울고 진료 받으면서도 계속 울고, 아마도 어머니께서 주차할 곳을 못 찾으셨는지 아니면은 그 임무 분담을 한 게 진료 받는 동안에 근처에서 차로 그냥 대기하고 있기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진료 끝날 때까지 안 올라오시더라고요. 어쨌든 애기는 진료 보는 내내, 그리고 이제 결제하고 수납하고 내려가는 순간까지 이제 계속 우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주차 자리가 이제 넉넉했으면 그런 비극은 좀 이제 덜 일어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아무튼 그래서 주차장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집 근처에서 진짜 정말 가까운 곳에 평지라고 한다면 뭐 우산 쓰고 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병원들이 다 그렇게 가까이 있진 않으니까,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 너무 좋다. 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아무튼 저희도 이제 하윤이 진료를 좀 보고, 저랑 유자 씨도 좀 진료를 보고 같이 왔고요. 소아과가 이제 아기들만 진료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른들도 진료를 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아과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기가 이제 아픈 거랑 연관돼서 아픈 확률이 되게 크니까, 아기의 그 컨디션이나 병 상태를 계속 관찰하던 소아과 의사가 진찰을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정확할 수도 있다, 엄마 아빠한테도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약을 좀 처방을 받았고, 근데 오랜만에 감기 때문에 약을 좀 받아봤는데, 소아과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약 개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일반 병원들도 뭐 많을 때는 많긴 한데 되게 많고, 지금 목이 많이 부어있는 상태여가지고 목에다가 이제 뿌리는 약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좀 주셨고, 이게 약간 목 부어있으면 침 삼키기도 힘들고 아프잖아요, 목이. 그걸 약간 좀 뭔가 마취시키는, 네, 그런 작용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좀 목 통증을 좀 이제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약간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약간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 치과에 가면 잇몸에다가 마취하잖아요. 네, 그걸 하면 되게 막 얼얼해지잖아요. 뭔가 먹먹해지고, 그렇게 되는 건가 싶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목이 부은 게 아예 안 느껴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이제 감소되는 느낌을, 네, 주는 정도로는 충분히 하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밥을 먹고, 밥이래
병원을 갔다가 집에 와서 점심을 먹는데, 점심에는 샐러드를 하나 만들어 먹었어요. 유자 씨가 이제 어제 레시피를 하나 봤는데, 모짜렐라 치즈 중에 이렇게 되게 한 엄지손가락 반마디 정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정도의 모짜렐라 치즈가 있더라고요. 그런 종류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걸 사고 싶어가지고 쿠팡에다가 뭐 미니 모짜렐라 이런 식으로 치니까 그게 나오던데, 그거랑 방울토마토랑 오이랑 썰어가지고 넣고 올리브유 좀 뿌리고 소금 좀 뿌리고 후추 좀 뿌리고, 그리고 제가 나갔다 오겠습니다. 네, 잠깐 사태를 진정시키고 왔고요. 이게 집에서 일을 하는 게 생각보다 참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애기 때문에 사실 일을 좀 방해받는 경우들도 꽤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녹음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원활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데, 뭐 일종의 저도 프리랜서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네, 모든 게 뭐 장단점이 있는 거죠.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뭐 그랬고, 어쨌든 점심은 그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샐러드 그 레시피에 알룰로스라는 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알룰로스가 거기에서만 본 게 아니고, 요즘에 뭐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레시피를 보다 보면 알룰로스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단맛을 내주는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설탕이나 스테비아 같은 거 넣어도 비슷하게 맛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좀 성분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긴 한데, 괜히 알룰로스는 조금 뭔가 좀 건강에 좋을 것 같은 그런 이름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뭐 가능하면 레시피대로 하는 게 맛을 최대한 좀 비슷하게 내기 좋으니까, 그래서 알룰로스도 좀 사봤고, 사실 이름에 좀 혹해서 산 것도 있습니다. 이름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뭐 많이 비싼 것 같진 않고,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꿀인지 설탕인지 설탕물인지 뭔지 사실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랑 이제 간마늘 조금 넣어가지고 섞어서 흔들어서 먹으면 되는 건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확한 요리 이름을 모르겠는데, 미니 모짜렐라 뭐 샐러드 뭐 이런 식으로 치면 레시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괜찮고, 저희가 평소에 먹는 샐러드는 그냥 샐러드 풀만 사서 거기에다 이제 드레싱 정도만 뿌려서 먹다 보니까, 풀을 섭취하는 목적은 충분히 이제 달성을 하겠지만은, 뭔가 이제 비주얼적으로 그렇게 뭐 있어 보이는 비주얼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번 거는 이제 미니 모짜렐라도 들어가고 방울토마토도 들어가고 오이도 이렇게 썰어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보는 재미가 있었다, 먹는데. 뭐 그랬고, 그리고 오후에는 일을 좀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몸이 오후가 되면 될수록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몸살 기운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막 하체가 다 너무 좀 쑤시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일에 집중이 안 돼가지고 조금 이제 누워서 좀 쉬었고, 하윤이 이제 하원하고 와서 이제 저녁 먹고 막 그랬는데, 문제는 유자 씨도 몸이 이제 상당히 안 좋았는데, 유자 씨는 원래 이제 감기에 걸린 상태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더 안 좋아진 게 아마도 저랑 비슷한 바이러스에 새로 감염이 된 것 같아요. 보통 사실 원래 감기에 한번 걸려있는 상태면 감기에 또 걸리진 않잖아요. 근데 감기가 거의 좀 괜찮아지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아니다, 100이 최고 아픈 거고 0이 괜찮은 거면 한 7, 80 정도에서 아프다가 한 3, 40 정도까지는 감기가 괜찮아졌던 것 같은데, 새로운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아요. 다시 이제 한 8, 90 정도까지 지금 아파진 상태인 것 같고, 유지 씨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휴가를 뭐 쓰면 쓰는데 또 그때그때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해도 자유롭게 못 쓰는 그런 게 있잖아요, 회사원들은. 그래서 오늘도 휴가는 쓰지를 못하고 집에서 그냥 계속 일을 했고, 그리고 내일 화요일인데, 화요일은 유자 씨가 출근을 하는 날이거든요. 오리역으로 출근을 해가지고 다 같이 전체 회의를 하는 날이어가지고, 근데 내일 또 이제 신입사원이 한 명 들어와요. 그 신입사원한테 이제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유자 씨가 담당을 하게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일도 어쨌든 좀 이 약물고 출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뭐 며칠 지나면은 뭐 저도 그렇고 유자 씨도 그렇고 하윤이도 다 뭐 아픈 게 좀 지나가겠지만은 현재 상태는 네, 굉장히 좀 총체적 난국이다. 네, 너무 좋지 않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하윤이가 이제 감기가 심하진 않고 지금 거의 나아가는 단계고 열도 나지 않고 이래가지고 다행히 어린이집에 이제 등원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최악은 면하긴 했는데, 만약에 하윤이까지도 이제 등원을 못했다? 그러면 진짜 네, 난리가 나는 거죠. 네, 둘 다 이제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윤이가 이제 등원을 못하면 둘 다 업무에 지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그리고 저녁 때는 고추장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며칠 전에 홈플러스에 갔는데 보리먹은 돼지 고추장 삼겹살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좀 저렴해가지고 사서 저번에 한 끼 먹었고 8,900원인가 주고 사서 이제 2끼 먹었으니까 뭐 가성비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그 기름이 많이 튀더라고요. 원래 삼겹살 먹으면 기름이 많이 튀잖아요. 근데 그게 빨간 기름이어가지고 눈에 더 티가 잘 나서, 사실 하얀 기름일 경우에는 그냥 조금 이제 귀찮거나 피곤한 날에는 기름이 좀 많이 튀어도 그냥 좀 못 본 채 하고 그냥 마음의 눈으로 흐리게 봐서 안 보이는 척 하고 그냥 자고 이럴 때도 많았는데, 고추장 삼겹살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빨간 게 너무 티가 많이 나가지고 구우면서도 마음이 좋지 않고, 다 먹고 나서도 이제 좀 바로바로 치웠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저희 집 그 싱크대 상판이 대리석인데 괜히 또 스며들고 이러면 안 되니까, 저희 집이어도 스며들면 안 되지만 어쨌든 주인이 있는 집이다 보니까 좀 깨끗하게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벨까봐. 약간 김치나 고추장 양념 같은 경우들은 뭐 잘 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카레 같은 것들은 좀 이제 많이 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홈플러스 그 보리먹은 돼지에 대해서 가끔씩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뭐 맛있냐, 괜찮냐, 따라서 샀는데 어떠냐,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뭐 고기 맛을 잘은 모르는데 그냥 저희가 먹기에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외국산이에요. 국내산은 아니고 그냥 이제 가성비가 좀 좋아가지고 가끔 먹는데 맛도 뭐 저희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고, 이게 보통은 한 30% 정도 세일을 해서 팔는데 그때는 좀 가성비가 좋진 않고 50% 세일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 사면은 되게 괜찮더라고요. 삼겹살 같은 경우도 한 근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좀 나쁘지 않은 가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저희 가끔씩 홈플러스 그냥 저희 나들이 삼아서 가는데 50% 세일할 때는 좀 사오고 한 30-40% 세일할 때는 이제 먹을 것만 좀 사오고 50%할 때는 좀 이제 쟁여놓을 것까지 사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먹여요. 홈플러스는 돼지들한테 보리도 먹이고 포도도 먹이고 또 블루베리도 먹인다는 뭐 그런 소문이 또 있던데, 그 먹이면 뭐가 좋아지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확실히 그게 이제 외국산이다 보니까 뭐 어디산이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캐나다산, 뭐 멕시코산 뭐 그런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캐나다산 수입 돼지고기, 뭐 멕시코산 수입 돼지고기 이거보다는 보리 먹은 돼지, 뭐 포도 먹은 돼지, 이게 좀 더 이제 어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수입산이란 거를 감추려는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약간 살짝 이제 다른 데로 시선을 좀 돌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약간 수입산 우리께 수입산인 이유 때문에 다른 소비자들한테 약간 뭔가 선택을 못 받는 것이 혹시라도 두렵다면 그거를 감추려고 할 것이 아니고 다른 특징을 좀 내세우면 되겠다. 네. 다른 뭔가를 팔더라도. 전화가 오네요. 잠시만요. 네. 아무튼 그랬고요. 저녁 때는
샐러드를 또 좀 같이 곁들여서 먹었는데 그 키위 소스를 좀 샀어요. 키위 소스랑 오리엔탈 소스를 좀 샀는데 마침 샐러드 드레싱이 다 떨어져가지고 좀 이제 그냥 맨날 뭐 올리브유만 뿌려 먹거나 아니면 생으로 먹거나 그랬는데 확실히 조금 생으로 먹으면 좀 덜 먹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샐러드를 꺼내면 꼭 남아요. 네. 드레싱이 없으면 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키위 드레싱을 산 김에 조금 이제 뿌려서 먹어봤는데 확실히 맛이 더 낫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의욕이 과했는지 많이 뿌려가지고 맛이 좀 너무 진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조금 덜 뿌려야겠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확실히 좋았던 거는 아무것도 안 뿌렸을 때보다 확실히 샐러드를 다 먹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맛있는 드레싱들 가끔씩 좀 사서 떨어지면은 곁들여서 먹어야겠다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저녁 때는 밥 먹고 나서 유자차 한 잔 사다가 좀 따뜻하게 먹고 있는데 아무래도 따뜻한 물 먹는 게 목엔 더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따뜻한 물 좀 먹고 있고 뭐 오늘 하루는 일단 뭐 그렇게 지냈고요. 뭐 살림하는 사람의 일상이 뭐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뭐 집안일하고 요리하고 뭐 그런 거일 텐데 이게 집안일은 조금 이제 미루는 게 되거든요. 다른 집안일들 뭐 빨래나 뭐 거실 청소 이런 것들은 하루 이틀 정도 미룬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요리랑 이제 주방 정리는 하루만 미뤄도 요리는 뭐 당연히 하루만 미루면 먹을 반찬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렇게 미룰 수가 없고 아니면 뭐 시켜 먹던가 그래야 하는데 특히 이제 그것보다 주방 정리 같은 경우는 하루만 미뤄도 완전히 진짜 난장판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몸이 뭐 아프든 다리가 뭐 부러졌든 기본적으로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고 그리고 요리 같은 경우도 이게 뭐 대충 챙겨 먹고 그냥 저희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차려 먹거나 뭐 그러는 편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게 몇 끼니 이제 뭘 어떻게 조합해서 먹을지 약간 고민하고 만들고 하는 게 생각보다 참 쉽진 않더라고.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렵진 않은데 생각보다 되게 신경을 그래도 좀 써줘야 되는 이제 그런 작업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저는 이제 뭐 사실 회사를 그만두고 살림을 하고 있는지 몇 년 되진 않았지만 오랫동안 이제 살림을 해오는 이제 그런 전업 주부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들 중에도 계실 테고 아니면 주변에 뭐 다른 지인들이나 아니 본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계속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대단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녹음을 좀 켜가지고 녹음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뭐 모든 게 그렇지만 안 찍다 보니까 계속 더 안 찍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뭐라도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일단 켰는데 생각보다 분량이 얼마 안 나오네 지금. 평소 찍던 것보다 얼마 안 나와가지고 최근에 사진 찍었던 것들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상추를 좀 심었어요. 상추를 스티로폼 박스 2개에다가 상추랑 치커리를 좀 심고 대파를 좀 심었는데 많이 자랐습니다. 상추가 아주 많이 자라가지고 이거 잘하면 스티로폼 박스 하나에서 2개 정도만 더 했었으면 채소 안 사고 그냥 여기서 자급자족이 됐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상추가 지금 엄청나게 좀 무성이 많이 자라가지고 요즘에도 상추 모종을 파는지 모르겠는데 한 2개 정도 2 스티로폼 박스 정도 좀 상추를 늘려볼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엄청 빼곡하게 많이 자라가지고 가끔 열심히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참 어제가 이제 일요일이었죠. 일요일에는
낮에 이제 스타필드에 갔어요. 그 위례 스타필드를 갔는데 왜 갔냐면, 그러니까 왜 위례로 갔냐면 원래는 하남으로 갈까 했는데 하남은 자동차가 한 500대인가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위례는 한 40대인가? 너무 훨씬 이제 적게 가고 있어가지고 뭔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오랜만에 이제 가기도 했는데 확실히 하남보다는 제 기억에는 위례가 규모가 훨씬 더 작았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어제 갔더니 냉방을 조금 이제 살살 틀어 두셨는지 내부가 좀 더워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안에 있기가 좀 힘들긴 했는데, 가서 뭐 별거 하진 않았고 그냥 뭐 옷 구경도 좀 하고 아이 쇼핑도 좀 하고, 네, 뭐 그랬습니다. 어제 밥은 참 나가서 외식은 안 하고, 나가기 전에 저희 집 근처에 5월의 김밥이라고 김밥집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지인들이랑 소풍 갈 때 한번 그걸 사서 가져가가지고 먹었는데 처음 먹어봤거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샐러드 김밥이 메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메인 메뉴인 걸로, 그 낙성대역 근처에 있거든요. 김밥이 싸진 않아요. 일반 동네 그냥 김밥집들처럼 저렴하진 않은데, 하나에 그때 5줄, 소풍 갈 때 6줄인가 샀더니 33,000원인가 나왔거든요. 한 줄에 5,000원 조금 이제 넘는 정도? 뭐 그 정도 할 텐데, 샐러드 김밥 같은 경우는 밥이 이제 제일 겉에 둘러져 있고, 김이랑 밥이 그 안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뭐 당근이랑 양배추랑 그 안에는 이제 크래미 같은 거를 약간 마요네즈랑 와사비 같은 거에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레시피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맛있습니다. 맛있고 웬만한 사람들이면은 되게 맛있게 먹을 것 같고, 주말 같은 경우는 그 근처 이제 뭐 등산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등산하는 길에 이제 하나씩 사서 가져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오전에는 좀 주문이 많아가지고 저번에 오전에 주문을 해보니까 한 1시간 가까이 기다렸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주문을 하려면 그 전화로 주문을 해놓고 이제 찾으러 가면 되는데, 전화 주문이 많다 보니까 계속 통화 중으로 뜨고 이래가지고 좀 통화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저희 지금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이제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 5월의 김밥이란 김밥집이 맛있다라는 거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가봐가지고 근데 굉장히 맛있었다. 그래서 어제도 스타필드 갈 때 샐러드 김밥 2개랑 그 밥도둑 김밥이라고 또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김이랑 밥으로 둘러싸져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계란 지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가 엄청 크게 들어있고, 그리고 약간 좀 매콤한 맛이 나는 어묵이 살짝 한 장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조금 이제 매운 맛이 나는 그런 김밥인데, 사실 저랑 유자 씨나 매운 걸 잘 못 먹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매운 건 아니고 살짝 그냥 매콤한 정도? 매운 거를 엄청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매우려나 싶기도 한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매운 맛을 내는 그 부분이 그 재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도 거기를 뭐 많이 가보고 막 자주 가보고 한 건 아니라서 어떤 조합으로 먹어야 되는지, 어떤 메뉴들이 맛있는지 사실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먹었던 것 중에서는 그냥 그게 괜찮았던 것 같다. 그랬었고, 토요일에는 그 처갓댁에 갔습니다. 처갓댁에 가서 하윤이를 좀 맡겨놓고 점심 간단히 먹고 나와가지고 의자 씨랑 이제 카페 가서 일을 좀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윤이가 가면 아버님 어머님도 좋아하시지만 할머님이 같이 계시거든요. 할머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좀 최대한 이제 자주 가려고 하는데, 그제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을 뵈러 간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좀 일을 더 해야 돼서 하윤이 맡기고 그래서 이제 갔던 게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생각을 좀 해보니까 하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더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일 때도 좀 더 자주 가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할머님께서 일주일 내내 이제 하윤이 올 때만 기다리신대요. 하윤이 이제 너무 좋아하시고, 그냥 가면은 그냥 뭐 완전히 그냥 너무 이제 신나하시죠. 그렇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이제 하윤이 오는 날만 이제 기다리곤 하시는데, 원래는 이제 대방역 쪽에 살다가 지금은 이제 경기도로 이사를 가셨는데, 아무래도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 경로당에서 이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족을 제외한 그 사회생활 인맥의 이제 전부였을 테잖아요. 연세가 좀 있고 하시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막 외출을 자유롭게 하시거나 친구들을 자유롭게 만나러 다니시거나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셔서 거의 집에 계시거나 집 근처에서 산책하시거나 뭐 경로당에 가시거나 이제 뭐 그랬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그랬는데 어쨌든 그분들과 이제 이별을 하시고 경기도로 이제 가시게 된 거니까 조금 이제 심심하실 수 있겠죠. 네. 아마도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에도 경로당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제 느낌에는 할머님이 약간 좀 내향적인 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또 경로당에 가서 거기도 또 그들만의 그 세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처음 간 이제 뉴비가 가서 뭔가 또 거기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갖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겠다. 왜냐면은 경로당이면 물론 뭐 거기도 뭐 온 지 얼마 안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좀 동네에서 아니면 그 아파트 단지에서 오랫동안 이제 살던 그런 분들이 그 경로당에서 좀 오래오래 계신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새로 가서 좀 적응하기가 뭐 어렵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제 입장이, 그러니까 제가 만약 그 입장이 된다면 왠지 그랬을 것 같다. 네, 라는 할머니 생각은 제가 뭐 알 수는 없죠. 저라면 왠지 좀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무튼 이렇게 하이드를 맡기고 이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일을 하러 갔는데, 그 경기도 광주입니다. 이사를 가신 곳은. 그래서 근처에 좀 대형 카페들이 되게 많아요.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 대형 카페들, 뭐 초대형 카페들이라고 하는 보통 그런 카페들이 좀 많은데, 저번에는 한 군데를 좀 갔다 왔었고, 이번에는 똑같은데 또 가기는 조금 이제 뭔가 아쉬워서 뭔가 새로운 곳을 좀 가고 싶고 이런 생각도 좀 있어가지고 새로운 카페를 좀 뚫어보자 싶어서 여기저기 좀 찾아보는데, 초대형 카페들은 많은데 그 분위기가 약간 물론 이제 가면은 뭐 음료나 빵 같은 건 기본적으로 시키긴 하겠지만 노트북을 펴고 일을 뭔가 각 잡고 하기에는 그 분위기가 조금 부끄러운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카페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사진으로만 확인을 한 거고 사진상 그 느낌, 인테리어 느낌으로만 판단을 하긴 한 건데, 일단 대부분 뭐 콘센트 코드도 없는 경우들이 좀 많고, 그래서 작업을 하기에는, 일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아쉬운 환경인 곳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뭔가 분위기 자체가 거기서 노트북을 펴고 일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 수근수근 할 것 같은 물론 뭐 신경도 안 쓰겠지만 뭐야 쟤네 왜 여기까지 와서 일을 하고 있지?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소심한 저는 조금 하게 됐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투썸 플레이스 그 카페가 있었는데 지나가다 몇 번 봤었거든요. 그 동네를 이제 몇 번 갔으니까. 근데 3층인가까지 있고 들어가 보니까 주차장도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주차 시설까지 충분히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일을 좀 했었고, 근데 사실 그날 가서는 유자 씨는 그래도 일을 좀 했는데 저는 일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날 이제 두통이 좀 시작이 되고 있는 타이밍이었었고, 저는 이제 감기가 꼭 오기 전에 두통이 같이 오더라고요. 약간 감기 두통이라고 저는 스스로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뭔가 느낌이 있어요. 아닐 때도 있긴 한데, 이번 두통은 왠지 감기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대부분은 되게 그 두통의 강도가 되게 세게 오고 그럴 때가 있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도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노트북은 펴놓긴 했는데 작업은 그냥 거의 막 하는 둥 마는 둥.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뭐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그런 것도 거의 못했고 그냥 앉아서 거의 그냥 멍 때리고 머리 너무 아파서 밖에 나가서 산책 좀 하고 뭐 그러다가 집에 왔던 것 같은데 뭐 그랬습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은 좀 일했었고 요즘에 뭔가 조금 개인적으로 약간 좀 무기력해지는 그런 기간이에요. 저도 약간 이제 삶 자체가 조금 이제 막 활활 타오를 때가 있고 좀 이제 늘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왜 어떤 그 이유들로 이런 게 발생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가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나는 원래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긴 한데 굉장히 좀 불편하죠. 그렇게 늘어지는 기간에는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뭘 해도 뭔가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럼에도 어쨌든 일은 해야 되니까 육아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할 거는 많은데 어쨌든 요즘에 조금 이제 그런 타이밍이다. 그래서 최근에 영상을 좀 상주씨 영상 특히 좀 많이 못 올렸던 것도 그런 이유도 조금 있긴 한데 네. 그리고 못 올리다 보니까 이게 또 더 못 올리겠더라고요. 뭔가 평소에도 어차피 대단히 뭔가 뭐 엄청난 뭐 그런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렸다던가 뭐 대단히 정보가 되는 이야기를 드렸다던가 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도 뭔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약간 좀 막막하고 그래가지고 며칠 못 찍기도 했었고 그랬던 것도 있는데 다시 좀 힘내가지고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좀 듣기에 너무 이제 안 좋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그래도 티를 안 내면서 말을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네,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화요일 밤에 듣고 계실 텐데 네, 다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세요.